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조 도면을 기준으로 기둥, 기초, 보호 부재를 생성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를 생성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패밀리입니다. 도면에 언급된 기둥, 기초, 보호, 부재의 규격으로 생성을 하려면 패밀리를 로드해야 하는데, 이 강좌에서는 오토데스크 클라우드에서 패밀리를 로드해요 부재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오토데스크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패밀리 로드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는 오늘 강의에 대한 질문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대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생성하는 부분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드 레벨을 생성을 했었는데요. 도면에 나와 있는 그 레벨의 거리가 일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2층 쪽에 플러스 6500 레벨에 보시면 도면에는 6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면 FFL에서 플러스 3200까지의 거리는 320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500까지는 3300으로 되어 있어서 총 2층까지 높이가 6500mm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시켜 줄 수가 있어요. 변경하시면 되니까 6700이 아니라 얘는 6500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3200에 다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임시 치수를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 수정 탭을 눌러주시고 측정 리본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에 그리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치수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레벨 쪽에도 넣어볼게요. 명령어를 취소하려면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팝업 메뉴에서 취소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시면 명령어는 중지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초와 기둥에 대한 부분들을 생성을 하기 전에 구조 도면에서 기초와 기둥의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피니시가 F1으로 되어 있고 C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F1이 1200에 1200, 깊이는 500mm로 되어 있고요. 기둥은 정사각형, 사이즈가 600에 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확인했으니까 오토데스크 레빗으로 되돌아가서 오토데스크 클라우드에서 정사각형 그리고 직사각형 기초의 패밀리를 다운로드하고 지금 프로젝트에 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 탭을 눌러봅니다. 삽입 탭을 눌러보면 오토데스크 패밀리 로드라는 리본 명령어가 찾아질 거예요. 만약에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오토데스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패밀리 로드를 실행을 해서 구조 기초 그리고 유형을 직사각형, 기초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토데스크 패밀리 로드로 접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반드시 오토데스크의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오토데스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구조 기둥에 콘크리트가 있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저는 콘크리트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정사각형 기둥을 다 로드하고 다운로드해서 노드에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콘크리트 탭 눌러주시고 정사각형 콘크리트 정사각형 기둥을 로드 다시 오토데스크 패밀리 로드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프리캐스트의 콘크리트로 가서 정사각형 사각 기둥을 선택을 하시고 로드.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로드가 되어 있는 거는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 탭에 구조 리본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당연히 기둥은 평면 뷰에서 생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작업 기준면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지금 활성화된 뷰가 남측면도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작업 기준면을 선택하라고 설정해 주라는 창이 나오는 거고요. FFL을 활성화시키고 다시 기둥 리본을 클릭해 주시면 조금 전에 나왔던 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성할 거는 수직 기둥이기 때문에 수직 기둥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성창에 가보면 프리캐스트 사각 기둥에 600에 600짜리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자, 프리캐스트 사각 기둥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유형 편집 들어가서 유형 편집 창에 가서 예를 들어서 700에 700짜리 또는 800에 800짜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복제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름을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700에 700으로 변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치수의 B값을 600이 아니라 700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적용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패밀리로 가서 보시면 유형의 프리캐스트 사각기둥의 패밀리에 500에 500, 600에 600, 700에 700이 유형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성할 기둥은 프리캐스트 사각기둥으로 생성을 할게요. 그래서 프리캐스트 사각기둥에 600에 600짜리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저기 도구 바에 가보시면 깊이가 아닌 높이를 선택을 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미연결이 아닌 플러스 3200을 선택을 해 준 다음에 그리드의 교차점을 찍어주면 기둥이 생성되어집니다. 지금은 기둥이 우리가 8개죠. 그래서 8개이기 때문에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점을 찍어줘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생성을 했고 3D 뷰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기둥이 생성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레빗으로 들어와서 모델링 작업을 했을 때에는 저하고 비주얼 스타일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가보시면 자 여기 척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세 수준 그리고 세 번째 가보면 비주얼 스타일이 일관된 색상으로 저는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아마 디폴트로는 은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은선을 자 음영 처리 또는 색상 일치로 비주얼 스타일을 변경을 해주시면 저하고 동일한 비주얼 스타일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기둥을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우리가 기둥을 생성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8개를 동시에 기둥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뭐 생성한 기둥을 윈도우로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합니다. 자, 삭제를 하고 다시 구조 탭 안에 기둥 리본을 클릭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리드에서라는 리본이 있습니다. 그리드에서. 그래서 그리드에서 리본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드를 크로싱으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시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리드를 가지고 기둥에 을 생성해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번에 다량의 부재를 생성을 할 때 그리드에서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필요하면 지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기둥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구조 기초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구조 탭을 눌러주시고 독립 기초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패밀리를 로드했던 자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1200에 1200에 500짜리 유형이 없을 경우에는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유형을 하나 복제를 하고 이름 바꾸기를 해주시고 폭, 길이, 기초 두께를 규격에 맞게끔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적용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교차점을 찍어주시면 기초가 생성되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에러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 에러 메시지는 어떤 에러 메시지가 나오냐 하면 자, 제가 에러 메시지를 나오게끔 뷰의 특성을 변경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뷰 편집에 보시면 뷰 범위에 뷰 범위라는 속성이 있고요. 편집 버튼을 눌러주면 뷰 범위 창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하단은 연관된 레벨 FFL로 되어 있고 뷰 깊이의 레벨도 연관된 레벨 FFL로 여러분들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지금처럼 기초가 보여지지 않을 거고요. 다시 기초를 제가 생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 그리드 4번에 아까 지웠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경고 창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뷰 범위가 깊이가 기초까지 보여질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고가 나오는 거고요. 다시 기초를 다 보이게 하려면 뷰 속성에 가서 특성창에 범위 카테고리 안에 뷰 범위 속성에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고 하단에 값을 하단 레벨 또는 무제한 그리고 뷰 깊이의 레벨을 하단 레벨 또는 무제한으로 선택해서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창을 빠져나오면 FFL의 기초 부재도 같이 표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뷰 깊이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지금 이렇게 뷰 깊이에 하단 그 다음에 레벨에 대한 부분들을 FFL보다 더 낮은 레벨을 선택을 해주시면 FFL에서 원하는 부재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뷰 범위라는 속성의 역할,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D 뷰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기초 그리고 기둥이 생성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색깔을 좀 구분을 해 보도록 하면 뭐 색깔을 더 구분해 줄 수 있겠지요. 자, 이 경우에 나는 기초 또는 기둥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색상 또는 특성의 어떤 속성값을 변경해 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전부 다 선택을 해주면 얘는 기초와 기둥 모든 부재들이 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기초를 뺀 기둥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모든 부재를 지금처럼 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본 메뉴, 자, 수정 다죽 선택에 가서 리본 메뉴 오른쪽에 보면 필터라는 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클릭을 해서 필터 창을 열어보시면 내가 선택한 카테고리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조기초는 선택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구조기초 체크된 것을 해제하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기둥만 선택이 되어진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 필요한 것들만 이와 같이 선택을 언제든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값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 자,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 보면 단면 모양 언제든지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재료 및 마감재라는 속성이 있는데 구조 재료 클릭해서 이와 같이 탐색기 창에 가보면 재료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언제든지 콘크리트다라고 하면 콘크리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흙일 경우에는 흙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재료 재질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언제든지 뭐 배경에 대한 것들, 패턴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재료 탐색키를 통해서 변경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프로젝트 탐색기에 가서 3200 레벨을 열어보시면 이 3200 레벨에는 지금 기초 기둥이 보여지질 않아요. 자, 우리가 볼을 생성을 하거나 또는 겉어를 큰 볼을 생성을 할 때 기본적인 구조 기둥이 보여지면 작업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뷰 특성 창에 가서 뷰 범위를 수정을 해주면 기둥이 이 지금 플러스 3200 뷰에 평면 뷰에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편집 뷰 범위에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 레벨에 뷰 하단에 아까 우리가 FFL을 선택을 해주면 기둥이 보여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단 레벨 FFL 그리고 뷰 깊이 레벨의 값을 하단 레벨 FFL로 선택하시고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기둥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겉어를 생성을 할 건데 겉어를 생성을 할 때도 당연히 겉어의 규격 사이즈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원 G2가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가장 외곽 부분의 G2 그리고 지원이 자, 모델링이 생성이 되어야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리드 A와 B 사이의 겉어는 G2가 될 거고 자, Y방향으로는 다 G2네요. 그리고 X방향은 G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1의 겉어는 기둥 아래쪽 모서리 부분으로 다 위치가 겉어 위치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먼저 지원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원 사이즈는 400에 600으로 되어 있네요, 사이즈가. 자, 그래서 다시 레빗으로 되돌아가서 자, 구조에 볼을 선택을 할 건데 여기에
우리는 아직 패밀리를 로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패밀리를 로드할 거예요. 삽입. 그리고 오토데스크 패밀리 로드 리본을 클릭하고, 자, 우리가 보나 거더 같은 경우엔 구조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조 프레임 선택하고, 우리가 사용할 게 콘크리트예요. 또는 프리캐스트. 그래서 콘크리트 직사각형도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리캐스트가 여기 있죠, 그죠? 프리캐스트의 직사각형도 체크. 그리고 로드를 눌러주시면 패밀리가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프리캐스트의 직사각형도 그리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프리캐스트 직사각형 보에 아까 사이즈가 지금 400에 6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400에 600짜리는 유형에 없는 거를 볼 수 있네요. 그죠? 300에 600짜리를 선택을 하고 유형 편집 눌러서 유형 특성 창을 열고 복제 그리고 400에 600으로 주고 B값을 300에서 400으로 변경시켜 준 다음에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차점을 찍을게요. 또는 미드점을 찍어줘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얘는 기둥의 끝부분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네요. 자,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기둥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교차점에 생성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네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모델링이 잘못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생성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위치는 스냅을 이용을 할 거고 점을 내가 어디를 찍어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뷰는 또는 평면 뷰 같은 경우에 부재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위치에 생성됐는지를 작업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의 작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지금 거드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이 거드를 제가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면 이 거드의 끝점이 기둥의 끝점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D 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거더를 생성해 놓고 보니까 이 거더하고 기둥이 연결이 될 때 결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둥과 거더 사이가 약간 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결합이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남측면도 또는 동측면도, 측면도를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 나는 얘를 나중에 조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합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코벨을 우리가 생성을 해서 이 거더를 지지할 거예요. 그래서 거대를 선택을 하시고
결합된 이 서클을 마우스 커서를 놓고 마우스 클릭 그리고 커버 메뉴에서 결합 금지 눌러주시면 결합이 금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 결합 금지. 자, 얘는 언제든지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결합이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단되지 않고 그대로 코드가 생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3D를 보게 되면 기둥과 걷어는 중첩되게 결합이 금지된 상태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둥과 걷어는 중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첩된 것들을 커트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커트를 하려면 수정 탭을 눌러주시면 리본의 절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절단이라는 명령어를 클릭을 해주시고 걷어를 선택 그리고 기둥 부재를 선택을 해주시면 걷어가 기둥 부재에 중첩되어지는 부분은 커트 절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걷어를 선택하시고 기둥 부재를 선택을 해주시면 기둥에 중첩된 부분이 커트 절단이 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쪽이 이렇게 다 생성이 되어진 경우에는 다시 3200뷰를 선택을 해주시고 걷어를 선택해주고 복사 명령어를 써주고 원점을 그리드의 끝점을 찍어주시면 나머지 그리드 사이의 걷어가 생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시 윈도우로 선택을 기둥과 걷어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 내가 복사를 할 거는 걷어만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걷어에 대한 부분을 복사를 할 때 필터 리본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구조 기둥은 선택 안함으로 체크 해주고 적용 확인 그리고 카피 명령어를 써주고 걷어에 교차점 찍어주신 다음에 그리드 B 라인의 기둥 외곽 부분에 교차점을 찍어서 이와 같이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복사를 해 놓고 보면 다시 한번 절단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 다시 진행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다시 형상 절단 명령을 실행하시고 걷어 기둥 걷어 기둥 걷어 기둥을 선택 걷어 기둥. 자, 우리가 형상 절단이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명령어를 이해하시고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몇 번, 두세 번, 최소한 3번 이상 연습을 해보시면 형상 절단을 어떻게 명령어로 실행하는지를 기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절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3200뷰를 보면 깔끔하게 기둥 걷어 부분은 중첩되어진 부분이 해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G2를 생성을 할 건데 G2의 규격은 500에 600이네요. 당연히 패밀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유형이 500에 600짜리가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다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서 복사 500
그리고 600 확인. 그리고 값을 500으로 변경하고 적용 확인.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점을 찍어서 작업을 했고요. 명령어 중지했고 결합 금지를 할 거고 아래쪽도 결합 금지. 그리고 이동 명령어를 써서 외곽에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얘를 복사해 줄 거예요. 복사. 그리고 가운데는 중간으로 복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3D 뷰에 가서 다 결합 금지 다 했고요. 그리고 커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중첩이 없는지 확인.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볼을 또는 걷어를 생성을 하면서 그 기둥 사이에 우리가 부재를 생성을 할 때 걷어 생성을 해주는데 걷어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결합이 되면서 부재가 생성되어졌고요. 그리고 내가 수정을 할 때에는 결합된 거를 금지로 변경을 해주고 길이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재의 중적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형상절단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중첩 부분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토데스크 클라우드 패밀리를 이용을 해서 패밀리를 다운로드하고 현재 프로젝트에 로드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패밀리의 유형이 내가 도면에 요구되어지는 규격이 없었을 경우에는 유형 편집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기존에 있는 유형을 복제를 하고 이름을 변경시켜 준 다음에 치수를 규격에 맞게 변경해주고 적용 확인 눌러서 부재를 생성하는 것을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